3주째 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디예요? 안양입니다. 12억 주고 산 아파트가 9억이다. 그래서 3억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래서 중개업소는 급급매가 나와서 전화를 돌려도 일단 두고 보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집값이 더 떨어질 테니 기다리자는 분위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무서운 점이 뭐냐면 지금 대출 상황을 보면 축소가 됐죠. 핵심은 LTV에서 DSR 변경이 된 거랑 두 번째는 금리 인상 때문이죠. 요 두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대출이 축소가 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에 3억 더 빌려서 8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면 요즘에는 한 2억밖에 안 나와서 7억짜리 아파트밖에 못 사죠. 이렇게 되면 생겨나는 일들이 무슨 일들이냐? 신규 유입될 수 있는 수요들은 이미 5억에서 3억 플러스에서 8억 살 수 있는 사람들은 8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언제? 2019년부터 21년까지. 이때 금리가 떨어지니까 5억에다가 2억 되던 사람들이 대출이 1억 플러스 더 나온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샀는데 이제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미리 샀으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지금 못 사고 있죠.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사면 되냐? 근데 현금 부자는 왜 현금 부자냐? 처분했으니까 현금 부자죠. 그렇다면 지금 비싸게 돈 주고 집을 사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요 부분을 보시면은 그들이 똘똘한 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부자들이 똘똘한 채를 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 말대로 처분하고 갈아타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 심리를 유도하는 이유는 처분하고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고 집값이 오른다는 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더하죠. 맨날 카페나 유튜브 이런 것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있죠. 그러니까 처분하고 갈아타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 처분이 막혀버리니까 이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고가 역시도 거래가 안 되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지니까 점점 더 급매물이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도 집값이 오른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거나 대출을 받아서 무주택의 경우 그리고 유주택의 경우는 이제 언론이 말해주는 대로 처분하고 똘똘한 채로 갈아타고 싶은데 처분이 안 돼서 거래량이 막히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심리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안 오르는 데가 없어. 무조건 오른대. 왜? 여기니까. 이제 수석연구원이죠. 저번에 학회장인데 많은 직책을 맡고 계세요. 건설마피아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GTX 호재가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기 고 X 그분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계속 오른다고 막 뭐 때문에 오른다 뭐 때문에 오른다 지금도 요거 때문에 오른다 하고 있지만 지금 쭉쭉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보면 11억 2천에 거래됐던 게 9억 1천으로 떨어지고 안양 같은 경우도 12억 4천에 거래됐던 게 9억까지 떨어졌다. 자 12억 4천에서 9억까지 떨어졌는데 12억에서 9억이라고 항상 축소해요. 떨어질 때. 올라갔을 때는 진짜 1,000만원 단위까지 다 하든가 아니면 반올림 가능하면 반올림 해서 올려놓고서 떨어질 때는 최대한 축소한다. 버림하고. 그래서 보면 매매가격 지수는 지금 3주째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동항구가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 전세는 심각하죠. 작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역시 동항구가 전세 하락세 역시 이끌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만항구마저도 매매든 전세든 영향을 받고 있죠. 전세가율 여기 7월에 튀는 거는 통계 개편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 만항구든 동항구든 안양 전반적으로 전세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는데 갭은 계속 벌어지고 있더라. 특히 11월부터 전세가 떨어졌고 매매가는 이제 3주 떨어지니까 갭이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갭이 벌어지는 경우는 보통 매매가가 올라가든가 전세가 상승보다 크든가 아니면 매매가 하락폭보다 전세가 하락폭이 커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럴 경우 그래도 오른다고 계속 부추길 수 있죠. 하지만 그럴수록 투기 수요들이 들어오긴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심리가 완전히 꺾여서 투기 수요들이 들어오기도 힘들어지는데 가격도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떨어지면서 부담도 커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장세이다. 그러니까 매매 수급 동향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특히 경부 일권, 과천, 성남, 안양, 군포, 의왕 특히 과천, 성남 들어가 있으면 똘똘한 채 모여있는데 내 경기도에서 심리가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양, 의왕 역시도 GTX 호재라고 했던 지역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외지인 매매 거래량 역시 줄어들고 있고 법인은 열심히 팔아치우고 있죠. 그리고
매매 거래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지금 2월이 들어왔는데 아직 1월에 신고된 게 32건밖에 안 돼요. 12월은 종료됐는데 이제 100건 미만으로 떨어졌죠. 1000건 거래되던 데가 이제는 100건도 안 된다. 그만큼 심리가 박살이 났다는 얘기죠. 하락 거래 비중 역시 전반적으로 동안구는 67%에서 69%로, 그 다음에 만한구는 49%에서 59%로 늘어나면서 하락 거래 비중 역시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단지별로 찝어주면 만한구에서 거래량 제일 많이 된 거 169건 된 거 찍고서 하락세 타고 있죠. 역시 찍고 하락세 타고 있고 찍고 하락세 타고 있다. 거래량이 1위, 2위, 3위가. 그래서 7억 8천에 마지막에 거래됐고 이게 최근에 거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매물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는 아직 비싸게 나오고 있고 요거는 아마 거래되기 힘들 가능성도 높죠. 그 다음에 7억 거래되니까 7억까지 내놓고 있다. 전세 역시 매매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세가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갭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미 갭이 여기쯤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살 사람들 더 줄어들었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매가를 낮추더라도 갭이 줄지가 않으니 처분이 잘 안 되는 거죠. 동안구 역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7억 7천까지 거래되던 게 지금 6억 6천에 거래되고 있고 6억 5천에 매물이 나와 있더라. 요거는 6억 5천에 거래했는데 요거는 또 만약에 강남 같은 데였으면 기사에서 특수거래라고 뭐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떨어졌는데 평균 9억으로 나오고 있어요. 9억으로 평균이 나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11월에 거래된 가격을 그대로 1월까지 끌어갔으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 다 뺐다. 하락거래랍시고. 하지만 여기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지하면서 아직도 호가만 높여놓고 있는 거죠. 여기 역시 5억까지 떨어지고 5억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동안구 역시도 1, 2, 3위. 지금 거래량 1, 2, 3위 했던 것들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풍선 효과에 속지 마라. GTX 효과에 속지 마라. 계속 말씀드렸던 거. 호재는 맞지만 그렇게까지 대단한 호재는 아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풍선 효과라고 밀고 나가는 곳은 당연히 거기도 규제에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더 외적으로 빠질 텐데 내가 지금 비싸게 사는 가격에 팔 수가 없다. 이 부분 두 가지 강조 드렸었죠. 그대로 나오고 있다. 역시 전세가 같이 떨어지면서 여기는 오히려 매매가 조금 떨어졌는데도 갭은 벌어졌죠.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매매가가 떨어진 걸 제대로 반영을 안 해주니까. 방금 떨어진 매매 가격은 정상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전세가가 떨어져서 갭이 벌어졌으니까 매매가 역시 낮춰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거를 표시를 안 해주고 있는 거다. 비정상이라고 치고. 그래서 전세가 떨어지면서 매매가 같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다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전세가는 떨어지니까 이제 매물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거죠. 전월세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전월세 떨어지게 생기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주택자들. 다주택자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가 규제고 첫 번째가 금리예요. 근데 첫 번째가 왜 금리냐?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역전세가 나기 때문이죠. 이때마다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붕괴되면서 거품이 빠지고 싼 가격에 실수요자들이 매입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2008년에서 2013년까지 떨어질 때 그리고 2009년에 잠깐 튀었다가 2010년부터 다시 떨어지죠. 이 시기에 왜 거품이 많이 안 빠졌냐? 이 시기에 붕괴는 다주택자들이 붕괴돼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 풀어주고 금리 낮추고 그래서 금리만 낮추게 됐을 경우 심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매매가는 떨어지죠. 왜냐하면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더라도 이미 여력을 넘어선 상황이니까. 그러면 매매가가 떨어지면 원래 전세가도 같이 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전세자금 대출까지 같이 풀어주니까 전세가가 올라버렸죠. 그러면은 다주택자 입장에서 어때요? 다주택자가 금리 인상이 두려운 이유는 일반적인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올라가니까 두려운데 다주택자들은 갭투기로 샀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왜 금리 인상이 두렵나? 역전세난이 나니까 오히려 한꺼번에 돌려줘야 될 큰돈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세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다주택자들이 싸게 내놓을 의미가 없어진 거다. 그래서 지금도 양도세를 풀어줘야 다주택자들이 싸게 내놓는다. 이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다주택자들이 싸게 내놓게 하기 위해서는 금리 올려서 역전세 나게 하면 돼요. 지금 이미 역전세가 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를 풀어준다는 건 그들이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충분히 정상화되었을 때 다시 한번 호되게 되어서 다시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자금 축적해 놓고서 다시 들어와서 다시 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장기적으로 남겨놓는 거다. 그래서 매물 쌓이고 있는데 왜 양도세를 완화를 해주냐? 매물이 줄어들어서 양도세를 완화하면 모를까? 지금 전국적으로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 왜 양도세를 완화한다는 거예요? 둘 다. 건설 마피아들의 새치 현올림에 넘어간 국민들이 있고
그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치하는 사람이면 제대로 된 인식으로 그걸 막아야지. 현땡 산업개발 보증금 돌려줄 테니 제발 떠나주세요. 죽을 각오로 다시 뛰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떠나주세요 하고 있죠. 자, 왜 이런 현수막들이 달릴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재산과 목숨을 맡길 수 없다. 보세요. 재산이 앞에 있고 목숨이 뒤에 있죠. 집은 거주하는 건데 재산이 더 우선으로 가 있어요. 왜? 여기서 개발한다고 하면 집값 떨어지니까. 근데 솔직히 목숨을 맡길 수 없다는 요거는 아니에요. 다른 데는 안 그래요?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하청에 재하청 주고 신축 아파트인데 요즘에 층간소음 안 나는 신축 아파트 얼마나 돼요? 저번에 뭐 엄청 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피트니스 시설에서 공진에 맞춰서 한꺼번에 뭐 압력이 가해져서 진동이 왔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건물을 대충 지었으면. 또 G땡 건설 거기는 지금 화장실 볼일 보고 있는데 화장실 벽이 무너져서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저기가 먼저 터진 거죠. 그냥 다른 데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 떨어질까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바꿨는데 거기 터지면 똑같은 얘기 할 거고.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청에 재하청 줘서 재하청이 개판으로 지으니까. 왜? 거기까지 떨어지는 돈이 얼마 없고 공기가 얼마 없으니까 그 구조를 개혁을 해야지. 저기 벗어나면 튼튼한 아파트 지어줄 것 같다. 정신 나간 소리죠. 분양계획 지금 안양광명 주목하라고 하고 있죠. 뭐. 희소성 높은 수도권 새 아파트 매물이 계속 쌓이는데 희소성은 얼어 죽을. 분양 계속 진행되고 있죠. 여기 지금 1000가구, 300가구, 300가구, 400여 가구, 200여 가구 꽤 많이 분양되고 있죠. 지금도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집값 떨어져도 분양은 받게 하려고. 분양 받아도 될까? 분양가와 시세가 3억 원 가량 차이 있다 보니 몰릴 것으로 보는 분위기이다. 무슨 소리야? 시세가 지금 3억 떨어진 단지를 나오고 있는데 몰릴 것으로 보는 분위기이다. 항상 추측성 기사로 쓴다. 왜? 여기 분양 잘 되도록 써줘야 되니까. 그래야 요거를 잘 받으니까. 하락할 수 있더라도 2억 5천만 원의 안전마진. 안전마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안양에 지금 거품이 얼마나 많이 꼈는데. 그래서 여기 대비로 뭐 이만큼 가격에 나왔으니까 싸다. 그러면서 2015년 당시에 분양가 114 기준으로 6억 7,800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74 기준으로 6억 5천이에요. 절대 저렴하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은 당시 84 기준으로 5억이었는데 지금 6억이에요. 싸요? 안전마진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입주는 작년에 많았고 올해 적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올라갈까요? 올해 들어서 줄어들면 올해부터 다시 올라야지. 왜? 작년에 많을 때는 계속 오르다가 이제 줄어드니까 점점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그리고 작년에 입주 엄청 많았는데 왜 미리 안 떨어졌어요? 세종이나 이런 데처럼? 결국 핵심은 뭐다? 수요다. 결론. 자, 안양에 거품이 많이 급격하게 꼈죠. 급격하게 끼게 된 큰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풍선 효과, 그리고 두 번째는 GTX 호재. 풍선 효과는 사실상 이런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되고 GTX 호재는 맞지만 이것을 과하게 홍보를 하고 과하게 선동을 했다. 그러니까 거품이 빠지는 거다. 그리고 지금은 매매도 전세도 동시 하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요거 보시면 심리 완전히 떨어지고 수요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 답이 나오실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